혹시 고대의 독, 르네상스 시대의 미용 비법,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는 흔한 알레르기약 사이에 아주 깊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 사람, 다니엘 보베라는 과학자의 놀라운 발견으로 전부 연결됩니다. 지금부터 인체의 암호를 풀어낸 그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고대의 독, 16세기의 미용 비법, 그리고 현대의 알레르기약.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은 한 위대한 발견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보베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선 이걸 먼저 알아야 해요. 과학자들이 우리 몸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꾼 한 가지 생각의 전환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신경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에 대한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우리 신경을 그냥 길다란 전선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기 신호가 몸속을 직접 찌릿하고 타고 흐른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오톨 웹이나 헨리 데일 같은 선구자들 덕분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신경은 전선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화학 편지를 주고받는 일종의 우체부와 같았던 거예요. 바로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화학 메신저에 붙여준 이름이 바로 생체 아민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감정까지 조절하는 우리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 수단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신저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아주 뚜렷해요. 예를 들어 아세틸콜린은 우리가 팔을 번쩍 들어올릴 때 근육에 명령을 내리고요. 아드레날린은 위험한 순간에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히스타민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재채기와 콧물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알레르기의 주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메신저들이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신호가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면요? 바로 여기서부터 의학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특히 히스타민, 이 녀석이 문제입니다. 꽃가루처럼 사실은 무해한 물질에 우리 몸이 반응해서 히스타민이 폭발적으로 방출되면요, 우리 몸의 면역계는 마치 거대한 적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과잉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그 괴로운 알레르기의 실체인 거죠. 아마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봄철만 되면 눈물 콧물에 쏟거나 특정 음식을 먹고 온몸이 가려웠던 경험이요.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바로 이 히스타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때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키는 아주 치명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통제 불능이 된 메신저 앞에서 속수무책이던 인류에게 한 과학자가 나타나서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다니엘 보베죠. 그는 문제를 일으키는 메신저와 직접 싸우는 대신 그 메시지가 전달되기 전에 가로채는 아주 똑똑한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보베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메신저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었어요. 메신저가 가서 달라붙어야 할 수신기의 자물쇠 구멍을 가짜 열쇠로 미리 막아버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물질을 만들자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보베의 위대함은 단지 아이디어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자연에 있던 독, 큐레레에서 힌트를 얻고 그 화학 구조를 정말 집요하게 분석했어요. 그리고 실험실에서 더 안전하고 단순한 형태로 다시 만들어낸 뒤에 수백 가지가 넘는 화합물을 체계적으로 테스트했죠. 이것이야말로 번뜩이는 영감을 끈질긴 노력으로 현실로 만들어낸 과학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7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히스타민의 공격을 막아낼 방패가 탄생합니다. 보베가 합성 항히스타민제를 만들어낸 거죠. 비록 이 첫 번째 방패는 너무 무겁고 위험해서, 그러니까 독성이 너무 강해서 실제 전쟁터에 바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침내 증명해낸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보베는 대체 어떻게 자연의 가장 위험한 독에서 인류를 구원할 약의 실마리를 찾아냈을까요? 이제 맹독을 길들여서 약으로 만든 그의 놀라운 연금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차단제를 사용해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베네치아 여성들은 벨라돈나라는 식물즙으로 공공을 확장시켜서 더 매혹적인 눈을 만들었고요. 남미 원주민들은 큐라레라는 독을 화살에 발라서 거대한 동물을 마비시켜 사냥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근육을 조절하는 아세틸콜린 신호를 차단하는 사실은 똑같은 원리를 이용한 거였죠. 하지만 자연에서 얻은 이 물질들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았습니다.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다루기 힘들고 치명적인 독성을 품고 있었고요. 효과도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할 수가 없었죠. 한마디로 약으로 쓰기엔 너무 위험하고 불안정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베의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가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 약물들은요, 천연물질과 비교했을 때 구조가 단순해서 제어하기가 훨씬 쉬웠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만 정확하게 작용했으며 무엇보다 훨씬 안전했습니다. 독을 완벽하게 약으로 길들여낸 것이죠. 부블레의 연구가 일으킨 혁명은 우리 집 약상자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수술실에서 일어났죠. 그의 연구 덕분에 탄생한 근육이완제는 외과 의사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환자를 위험한 심장마비 직전 상태까지 몰아넣지 않고도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덕분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베의 연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어쩌면 가장 깊고 심오한 영역의 문을 열게 되거든요. 바로 인간의 정신입니다. 자, 여기서 과학자들은 정말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화학물질로 근육을 멈추고 알레르기를 막을 수 있다면 혹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즉 마음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완전히 새로운 과학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결정적인 발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뇌 역시 몸의 다른 부위와 똑같은 생체아민을 사용해서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이었죠. 뇌와 몸이 말하자면 같은 언어를 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뇌에 직접 작용하는 약을 만들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1957년 노벨상 시상식 연설에서는 이 발견의 무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량의 단순한 화학물질로 인간의 정신 상태, 즉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참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조금은 섬뜩하게 들리는 이 말은 인류가 스스로의 마음을 조절하는 도구를 손에 넣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죠. 이 발견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울증, 조현병처럼 과거에는 속수무책이었던 마음의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의 시대, 바로 정신양리학의 시대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다니엘 보베는 우리에게 단순히 알레르기 약 하나를 선물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이 복잡한 기계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 손에 쥐어준 셈이죠. 그가 열어준 문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질병과 싸울 힘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